네, 글로벌 AI 공룡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라는 공포가 한동안 시장을 잠식을 했었는데 조금 더 정신을 차린 분석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키워드 나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 그리고 오늘은 권미정 증시캐스터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마켓 진단과 키워드 나우를 합친 콜라보레이션을 처음 새롭게 시도해 보는데 뭐 잘 되겠죠? 또 이렇게 애널리스트님과의 네. 말씀을 직접 나눌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럼요. 저도. 지금 우선 이 생성형 AI 한국 시장에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게 좀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연구원님? 네, 특히 이번 달 이제 지난달이죠. 올해 1월 달의 데이터는 좀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흐름을 좀 질적 변화가 보이는 그런 증명된 달인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소비자들의 AI 서비스 결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 84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좀 이 결제액 자체로도 좀 놀라운 수준인데 네. 지각 변동이 좀 포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목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각 변동이요. 일단 뉴스 트렌드 분석 데이터 여기에서 일단 지각 변동이 좀 감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관심이 가장 높은 생성형 AI가 챗 GPT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뭐 사실 절대치로 따지면 아직은 챗 GPT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건 맞지만요. 네. 이제 작년 2월에 챗 GPT에 대한 뉴스 언급량이 정점을 찍었고 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구글 제미나이나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는 뉴스량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미나이가 제일 높네요. 네, 이제 제미나이 3.0이 작년 11월 달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나 뭐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언급량이 네. 확대된 흐름입니다. 사실 저도 11월에 제미나이가 그렇게 좋대, 구글보다, 챗 GPT보다 좋대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바로 갈아탔거든요. 심지어 제미나이가 챗 GPT보다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이게 제미나이가 한 29,000원이고 네. 챗 GPT는 이게 환율 영향을 받는데 $30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고환율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한 34,000원 이렇게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씩 그 유튜브 프리미엄 네. 이런 것과 좀 연계가 돼가지고 할인도 적용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참 이런 거 잘합니다, 구글. 제미나이와 클로드에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이제 결제 데이터를 좀 살펴볼 건데 여기서도 강력한 지각 변동이 있다는 거죠. 네, 저희 한경에이셀의 1월 결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요, 좀 2위 싸움에서 좀 치열한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진짜 치열하네요. 네,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이제 말씀 주신 구글 제미나이 결제액을 제치고 점유율 2위로 올라선 건데요. 사실 작년 초만 해도 이 클로드가 존재감이 매우 미미했는데 불과 1년 만에 831%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00%가 넘는다니. 네. 엄청난데요. 엄청나요. 클로드가 괜히 시장을 뒤흔든 게 아니었네요. 유료 결제가 근데 클로드가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클로드를 좋아하는 거지? 사실 구글 제미나이 써보셨고 챗 GPT 써보셨잖아요. 다 써봤죠, 예. 근데 이 클로드는 B2C보다는 B2B에 중점을 둔 서비스라는 게 좀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좀 전문성이 강점이고요. 네. 특히 작년에 이 클로드 코드라는 게 개발자들 사이에서 코딩 끝판왕으로 불리면서 좀 폭발적인 유료 가입을 이끌어내는데 한몫했는데요. 네. 기업용 시장에 특화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업무 프로세스에 한번 도입되면 이제 쉽게 바꾸지 않고 탄탄하게 그 결제 기반을 확보하는 흐름입니다. 요거는 얼마나 할까요? 가입비를? 이게 월 구독보다는 API 호출 양을 통해서 이제 토큰 수 기반 결제가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는 만큼 내는 네, 그런 맞습니다. 구조군요. 지금 사실 챗 GPT, 뭐 제미나이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는데 그걸 뛰어넘는 AI가 또 등장을 했다. 진짜 경쟁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여기 맞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그 클로드가 이 코딩에 굉장히 특화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나온 걸 보니까 지난주에 챗 GPT가 이 코딩에 굉장히 특화된 GPT 5.3 코덱스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게 이용량이 기존보다 일주일보다 한 50% 증가했고요. 전작 대비 미친 듯한 성장이다. 이런 평가가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로드가 또 앞서 나간 듯 하지만 또 GPT도 또다시 그걸 또 추적하는 모습이 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경쟁이 강화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미국장에서 이슈가 된 소식이 하나가 알파벳이 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라고 좀 공개가 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8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7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돈이 많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을 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100년 만기 회사채까지 좀 발행이 결정됐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입니다. 네. 이게 IT 버블 이후에 30년 만에 나온 100년 만기 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니?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이 드러난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상당해서 150억 달러 규모로 한 200억 달러 채권으로 늘릴까 알파벳이 고민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오라클도 이달 한 36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차입액이 올해 585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모건 스탠리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클로드에 밀렸다고 하니까 구글이 또 새로운 버전을 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또, 예, 또 출시를 하겠죠. 예, 새로운 버전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미나이 3.0 자체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작년 이제 11월 출시 이후로 지속해서 결제액이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1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결제액이 327% 성장했고요. 안드로이드 생태계나 뭐 유튜브, 구글 워크스페이스까지 연동을 한 걸 주 무기로 해서 네. 1월 기준 점유율도 17.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B2B보다는 챗GPT처럼 B2C 쪽에서의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연구원님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알파벳과 엔스로픽의 이 치열한 경쟁, 동시에 지금 두 회사가 모두 약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는데요. 기존 강자 챗GPT는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거래 기준에서는 아직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서비스긴 합니다. 네. 1월 기준 결제액 491억 원이었고요. 근데 전월 대비 성장률로 봤을 때는 0.3%에 그쳤습니다. 0.3%. 네, 이제 초기 시장 선점 효과가 어느 정도 희석되고 말씀 주신 코딩이나 이 논리 추론 같은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원하는 헤비 유저들은 클로드나 클로드나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GPT가 새로운 모델을 개시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2월 데이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챗GPT 1강 체제에서 제미나이 클로드 3강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추세적으로 앞으로 이어질지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있다면서요? 네, 좀 이런 단순한 결제 데이터 말고 좀 더 어떤 서비스가 좀 더 알짜냐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 이제 N+1 재구매율이라고 해서 지난달에 이용자들이 과연 이번 달에는 얼마나 잔존을 했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예. 이제 저희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이제 시장 1위인 챗GPT의 경우에는 물론 재구매율이 80%대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클로드 같은 경우는 80% 육박하는 높은 재구매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클로드 코드 출시 이후에 특히 이 수치가 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충성도가 되게 높다 이거네요, 고객들이. 네, 맞습니다. 네. 이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작년 초만 해도 이제 재구매율이 좀 낮았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는 재구매율이 급증하면서 12월 고객 기준으로 17%포인트 이상 성장했습니다. 재구매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데이터는 파일을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뺏어 먹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이 3강이 서로 뭐 나눠 먹어도 충분할 만큼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 시장의 성장성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3, 4의 점유율이 조금씩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에 3개를 동시에 구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게 클로드의 폭풍 성장의 비결 같기도 한데 B2B 기반의 경우에는 이제 토큰 수로 과금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월별 구독이 아니라 좀 충분히 많은 결제액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업들이 한 번에 몰아서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절약이 되는 건가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니, 토큰으로 결제를 한다니까 질문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러니까 질문을 왕창 넣어가지고 보내면 아마 여러 질문을 네. 보내면 네. 이제 그 토큰 수가 더 많아지는 그렇구나. 구조인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질문 수로 계산이 되는 줄 알고. 네. 이렇게 이제 생성형 AI 3강이 지금 한국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가고 있다, 진출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봤는데 클로드 코워크 등장이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충격을 한번 크게 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현재 주가 상황이 어때요? 사실 국내 관련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지난주에 관련 클로드 코워크가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줘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10%, 20%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구독형 소프트웨어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서 크게 부각받지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더존비즈온이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의 회계와 세무, 인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ER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인데 네. 국내 ERP 시장에서 2위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침 지난주에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역대 최대 실적이라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날이 마침 미국에서 사스 기업들 주가가 한 10%, 20% 급락한 날이라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 4% 가까이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 미국처럼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존재감이 많이 없어서 충격도 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 폭행을 해버리시네요. 네. 확실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AI 소프트웨어 전반에 좀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네.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퓨리오사 AI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든다면 퓨리오사는 연산과 추론에 특화된 NPU를 만드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토종 AI 반도체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퓨리오사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들, 퓨리오사 AI에 가장 많이 투자한 투자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퓨리오사 AI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도 좀 협약, MOU 같은 걸 맺어서 그런 종목들, 솔트룩스나 마음 AI 같은 종목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점을 좀 달리 보는 시각들이 국내외 전반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AI 에이전트가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도 젠슨항이 AI 에이전트들도 다 만들어져 있던 소프트웨어를 쓰지 다 새로 만들어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발상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오늘은 매닝 앤 네이피어 수석 투자 애널리스트, 월가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이 상당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는 되겠지만 복잡한 기술 스택에 통합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이슈가 된 게 지니3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니티 같은 게임 개발사들이 굉장히 급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였나요? 크래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김창완 대표가 컨퍼런스 콜에서 구글의 지니3가 단기간 내에 이 게임을 대체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우리가 오히려 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기회를 오히려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소프트웨어라고 다 지금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네이버처럼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에 지분 투자한 기업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K텔레콤이 딱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은 사실 23년부터 이제 엔스로픽에 약 1,300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 선구안이 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 하나 약 500조 원 규모로 이제 거론이 되면서 SKT가 보유한 이 지분 가치만 해도 최소 1조 원이 넘는 1.8조 원에서 최대 4.6조 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원금 대비 약 30배가 넘는 엄청난 잭팟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지분 투자만 한 건 사실 이렇게 투자의 매력이 일회성일 수 있는데 실제 사업적으로 좀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단순한 투자 수익을 넘어서 전략적 동맹도 좀 강력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클로드의 한국어 특화 모델을 자사 서비스인 이 에이닷에 이식하고 기업용 AI 시장에 좀 공동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네. 글로벌 빅3 AI 중 하나인 이 클로드
라는 우군을 확보했다는 점이 좀 SKT를 단순한 통신사에서 글로벌 AI 기업으로 재평가하게 될 수 있는 핵심 요인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글로벌 AI 공룡하고 손잡은 기업들 앞서서 뭐 저희가 이제 고영욱 기자와 함께 살펴본 이 삼성 SDS 같은 이런 기업을 비롯해서 하나의 좀 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종 IT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경우는 좀 어떻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클로드의 습격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는 국내 AI 모델 업체들은 좀 고전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압도적인 자본력이나 뭐 성능 개선 속도를 따라가기 좀 벅찬 모습인데요. LLM 모델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리더보드에 따르면 네. 국내 AI 모델들은 클로드나 GPT, 제미나이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낮은 모습입니다. 특히 카카오의 카나나는 이 리스트에 언급되지도 않았고요. 국내 AI 기업들이 이제 소버린 AI다 뭐다 하면서 한국어만을 좀 앞세우는 모습이기도 한데 예. 이건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좀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지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우리 PD가 지금 말해주는데 클로드도 한국 특화 모델이 있답니다. 그게- 한국어만으로는 뭐 경쟁력이 될지. 네, 그게 이제 SKT랑 아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아, 그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외에도 뭐 이스트 소프트, 뭐 한글과 컴퓨터, 솔트룩스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마침 지금 실적 시즌 중이니까요. 생성형 AI 타격이 좀 뭐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혹시 있는지. 타격이 나타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보이진 않고 또 작은 기업들은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AI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에까지 영향을 좀 받은 기업은 네이버가 있는데 이번에 최대 실적 발표했잖아요. 특히 광고 매출이랑 커머스 쪽에서 잘 나왔는데 광고 매출의 성장률의 한 55%를 AI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 역시 올해는 AI 에이전트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혀서 얼마나 AI를 잘 도입시키고 발전시키는지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글로벌 생성형 AI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분야 이런 데를 좀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에픽 AI의 힘을 좀 한번 빌려볼까요? 네, 좀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반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좀 혜자를 가진 업체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습니다. 예. 했더니 글로벌 파트너십이나 아니면 특화된 도메인 경쟁력이 있느냐를 중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세 가지 업체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더존 비즈온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4분기 영업이익률 굉장히 잘 나왔고 원 AI 도입 기업이 7,100개가 넘었다고 하고요. 아마존 AWS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일본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국산 AI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안성이라든지 공공 특화 전략이 좀 중요한 위치라고 하고 있고요. 의외네요. 네, 또 삼성 SDS 말씀 주셨었는데 국내 유일의 챗 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로 이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선점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